자, 이 정진상 실장이 당 대표실에 합류했어요. 이른바 성남 라인 전진 배치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인선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분화됐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에 있는 그 성남 라인,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 네. 여기가 너무 단단하게 있어서 밖에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컨설팅 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뭘 물어보면 답하기는 하지만 매일 앉아서 같이 논의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는 그룹은 성남 라인이 훨씬 세다는 거죠. 근데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성남 라인이 솔직히 말해서 성남시에서 있던 분들 아닙니까? 국가를 경영할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대선 캠프에서도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자꾸 결정을 바꾸기는 하는데 이게 결국 화합이 안 된 게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향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주 큰 불안 요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 아직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표지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바로 이재명 대표는 역시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성남 라인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하고 문자 보낸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 보좌관. 예. 네. 결국은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고 핵심 보직을 전대 성남 라인으로 깔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사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거는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0.73을 졌는데 개항 보궐선거 출마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도 뭐 말이 많았는데 하잖아요. 지금 이제 비서실에 최측근 정진상 시장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하려고 하는 건 모든 온 신경이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비주류고 당에 그 정도의 애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당이 사실 망가지든 말든 사실은 이 당이 뭐 어떻게 되든 원래 내가 여기 몸담았던 정당도 아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목적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틀렸기를 바라는데 만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사단들이 이거는 민주당이 더 이상 누를 끼치면 안 됩니다라고 물러나 주면 민주당이 총선을 해볼만 하지만 저는 한목적적으로 해석하지 합리적으로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되게 우리가 옛날부터 쭉 정치를 보면 대통령이나 뭐 당대표나 지도자급에 들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한 발 물립니다. 네. 그런데 정진상 씨를 핵심에 갖다 기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그만큼 당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자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래 되면 어디 되냐? 당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처럼 실세들이 딱 잡고 있으면 이게 바로 위로 안 통하거든. 그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진영 장관이 그 실명 안 됐죠. 보건복지부 박근혜 장관 하는데 그 내하고 친하잖아요. 원래 뭐 그 친박 친이 떠나서 내하고 친한 사이인데 이야기를 내가
털어놓고 들어봐서 그랬더니 자기가 보건복지부 현안이 생겨갖고 박 대통령 면담 신청을 장관이 했는데 이 문고리 3인방에 걸려서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면담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표 내고 나왔다는 거야. 대통령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사적 체외다 뭐다 왜 검찰의 측근들을 왜 자꾸 가까이 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지위가 그 사람들에게 막혀갖고 전달이 안 되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간 뜻이 대통령이 바로 올라가고 중간에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근들을 대기 이선으로 물리고 그래서 윤핵관도 이선으로 나가라는 이야 그런 이야기라 물리는데 정진상뿐만 아니라 성남시대 때 무슨 보좌관 비서관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싸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서도 그 불만이 많았거든요. 정말 후보랑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중요한 자리는 성남 라인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뛰어나지도 않다. 근데 지금 뭐 대표 정무실장 이런 자리를 다 성남 여기서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의원들도 관망, 그래 어쩌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게 민주당 전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자기 사법 리스크, 저렇게 모든 사람이 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힘들어지면 그 관망하던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정진상 실장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별로 현명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요. 중대한 사정이 있죠. 중대한 사정이 있죠. 바로 사법 리스크를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굉장히 키맨이에요. 대장동 사건에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진상 실장을 옆에다 두고 수시 의논도 하고 정진상 실장이 딴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특이한 게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면 저 정진상 실장이라는 분의 사진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딱 한 장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쓰는데 이게 경력이나 이런 거가 참 찾아보기 힘든 분이거든요. 그냥 알기로는 뭐 변호사 사무실 시절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모습이나 어디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공식 직함을 안 받고 활동하기를 선호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정무실장으로 등장하면은 기자들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 비선 실세네, 비선 실세.